좀 수상한 시리즈예요. 첫 번째는 수상한 장학금, 두 번째는 동생 부부의 수상한 이혼. 동생 부부의 수상한 이혼.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지금 여러 의혹에 등장을 합니다. 일단 조국 후보 측에서 이 동생의 이혼과 관련돼서 뭐라고 말했는지 공식적인 해명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측이에요. 동생 부부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아이 양육 문제로 현재도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위장 이혼은 아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이혼한 게 맞다. 위장 이혼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게 해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크게 보도하고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까 거 장학금은 한국일보, 이번엔 조선일보. 카톡 사진 함께 보시죠.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 이제 전재수가 되겠군요. 전재수 씨. 조국 후보자 동생의 부인 카카오톡 사진에 최근까지 이혼한 전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수십 장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버젓이 있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프로필만 보면 과연 이혼을 한 게 맞는가라고 고개가 갸웃갸웃거려질 정도의 사진이 수십 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불거진 지난 16일 밤에서 17일 오전 사이에 이 사진들이 모두 다 삭제가 돼서 상당히 좀 석연치 않다. 그런데 삭제되기 전에 조선일보가 캡처를 해놓은 모양이에요. 참 기자들이 발 빨라요, 이런 거. 왜 삭제했냐?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부산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은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시청자분들 중에 일부는 좀 갸웃하실 것도 같아요. 아니,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자가 하는 건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잠시 후에 저희가 상세히 얘기 나눠보겠지만 이 부부와 조국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사학재단과의 석연찮은 소송전에 이 금전 문제로 부부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들 부부의 이른바 위장 이혼 의혹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혼을 10년 전에 했는데 카카오톡 사진에 버젓이 가족 사진이 있고 의혹이 일자 이걸 삭제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혼 얘기만 먼저 한다면 사실 이혼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 영화에 보면 이혼하고도 아주 사랑스럽게 잘 지내는 부부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해서 내가 이혼한 걸 후회하고 계속 지켜보니까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은 다시 아마 재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0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왜 재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왜 삭제했을까라는 것을 뭐 유추해 본다면 엄마 마음으로서는 아마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얼굴을 보호하고자 사진을 삭제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왜 기존에는 아이의 얼굴을 공개했고 사랑스러운 가족의 이미지를 보여줬다가 지금에 와서 그렇게 삭제를 했을까라는 것을 일반 국민의 정서로서 예측한다면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민의 정서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조국 후보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가 늘 말씀하셨었던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국민의 정서와는 괴리가 있지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했을 때는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질책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아주 시원하게 터뜨려줬던 분이세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나와의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생의 문제다. 그것까지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가족의 문제로 말씀하셨던 대로 감옥에 갔다거나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엄청난 피해를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참 이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카카오톡 사진을 비롯해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여러 장 나와요. 특히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소유한 아파트에 동생 부부가 최근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고 이 같은 카카오톡 사진도 석연치 않고 특히나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면서 2017년에
조 후보자의 아내가 조 후보자의 전 재수에게 아파트를 판 사실까지 지금 드러나면서 10년 전에 이혼한 가족 관계가 상당히 지금까지 돈독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압권은 변함부 변호사님, 이혼한 남편이 소송 때 전 부인의 법률 대리인까지 했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조국 후보자의 동생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국 후보자와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지적이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하고 계속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국 후보자의 관련된 집안 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조국 후보자의 부친께서 운영하시는 웅동학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학교를 짓긴 했었는데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해서 이제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조 후보자의 부친과 그다음 어머님 또 이제 동생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제가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기업하는 입장에서 회사가 넘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가족들만은 먹고 살게 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의혼 해가지고 배우자 앞으로 일정 분의 재산 정도를 빼주고 모든 채무는 내가 감당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한 상태에서도 사실상 같이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국 후보자 동생의 이혼 문제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동생 문제 아니냐, 이걸 왜 조국 후보자의 책임 묻느냐라는 말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약간 과장이 아니라 사돈의 사촌까지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사돈의 사촌 정도 되는 집안에서도 뭐 이혼을 한다라거나 소송이 걸리다거나 여러 문제가 있으면은 법이 아니까 변호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세요. 조국 후보자 집안의 기술보증기금에서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지게 상황을 발생을 했고 또 동생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게 됐었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국 후보자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절대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 자신의 집안의 한 사람이 법대 교수고 법을 아는 사람이고 주변에 법조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면 이 이혼 소송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지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혼한 전 배우자가 그 아버지 아버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조 후보자가 탈장을 닦이고 저는 형법 연구하는 교수라서 이런 건 모릅니다. 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답변 아직 안 주셨는데, 네. 이혼한 남편이 이혼한 아내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상황에서 보면은 또 이제 그 이혼한 배우자가 소송을 하는데 그 이혼했던 남편이 법률 대리인 활동을 하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경제적 동일체로서 그냥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만 해놨다는 것일 뿐이지 사실상은 그냥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불법은 아니겠죠. 편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과연 조국 후보자가 이것을 몰랐을 것이냐. 몰랐다면 지방과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본인이 그토록 비판했던 편법과 탈법에 있어서 본인도 가담하고 무기했던 것이 아니냐. 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